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용록 지사님과 장소공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정론 형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도정을 같이 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남진 장군 출신 사순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보건행정당국의 침착한 대응과 도민 모두의 협조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심정을 밝히며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1대 전라남도 의회 의원으로 본 의원은 두 가지 화두를 품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여서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그 하나이고, 두 번째는 전남의 창의 융합 교육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은 균형 발전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지금 우리들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또 21세기 AI 정보화 시대,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미래 꿈나무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오늘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창의융합 교육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도내 지역 간 교육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장소공 교육감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장소공 교육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이 프롬프트에 PPT 자료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징계교사 배치 현황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 배출의 80%가 징계교사의 80%가 장강진 해남에 배치되어 있고, 또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61.6%가 장해남 완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고 우리 교육감님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표에 나와 있듯이 이 징계 교사들의 60에서 80% 정도가 특정한 구군에 집중돼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네요. 그 우리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서 이 징계를 받은 교사, 그리고 징계는 아니더라도 행정 경고를 받은 교원들에 대해서는 하급지로 이렇게 전부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 배치하다 보니까 하급지인 이쪽으로 좀 많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징계 교사가 학교 일선 현장이라든지 또 학생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고 하신다면, 지금 3개 군의 80%, 또 중등학교 60%가 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한 규정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계를 받더라도 이 전보는 좀 이렇게 좀 새로운 원칙을 수립해서 전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른바 4대 비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 폭력, 그리고 금품수수, 그리고 성적 관련 비위. 그래서 이 4대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교사에 대한 하급지 전보는
이제 다 재검토를 할 상황에 와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관련한 규정 개정과 관련한 교육감 의견 수렴 중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전남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에 근거해서 비경합 지역에 징계교사를 보낸다 하는 기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이게 만들어냅니까? 인사관리 기준인데요. 어쨌든 인사 문제는 교사 개개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은-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교육감님이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맞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단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교육감님이 있습니다. 정하는 기준이 맞습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제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징계 교사를 비경합 지역에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뭔가요? 징계 교사를 징벌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징벌이 효과가 있습니까? 징벌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급지 전보 이외에 그러니까 이 징계에 따른 이제 예를 들면 뭐 승진이라든지 인사상에 있어서 또는 성과급에 있어서 이제 불이익과 함께 이렇게 하향 전보 배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징계를 받은 교원들에 대한 또는 직원들에 대한 하향 배치는 그건 불가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조금 생활 근거지로부터 멀리 이렇게 보내겠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징벌적 효과라는 것이 혹시 회복적 사법정의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징계 교사가 뭔가 이제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성징이나 품성을 갖춰서 그 다시 아이들의 교육 현장으로 복귀가 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멀리 보내는 것이 그 징벌적 수단이 되는 것에 앞서서 징벌의 효과는 결국 그 선생님을 회복시켜서 어떻게 보면 좀 표현 이상합니다만 교화돼서 성품이나 성적이 변화돼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저 비경합적으로 가서 이 교사분들이 징계 교사분들이 갔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회복적 정의의 차원에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학폭 문제라든지 학내 갈등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령 그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스스로 깨닫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징벌적 효과라는 차원에서 봤어도 그 지금 사고를 일으킨 현장에서 벗어나서 그 사고를 은닉하는 효과들이 다른 본대로 간다면 그 뭐 책임을 이렇게 덜어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또 거기 현장에 간다면 조소벽제에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작은 학교에서 그 선생님의 성정이나 품성이 바뀌어질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그 성징이 더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학교 현장에서 그 본인들은 아무 그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계 교사분들이 와서 학교 운영에 대한 분위기도 해치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걱정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 왜 받아야 되죠? 예,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급지로 전보되게 되면 그 교사들은 학교 구성원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본인이 또 이 하급지 전보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복적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하급지 전보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선생님의 품성이나 성징을 바꾸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회복적 정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학교, 도서벽제 작은 학교 비경합 지역에 보내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80%, 60%에 이르는 징계교사들이 그 특정 지역, 특히 장흥, 군을 비롯해서 양쪽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이게 지금 그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3년간의 지금 통계입니다. 과거부터 쭉 이렇게 이루어왔을 때 그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경우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대 B에 해당하는 교사, 그리고 학교 구성원과 분리가 필요한 교사에 대해서만 하급지 전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 수렴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 징벌적 수단의 하나로 징계교사의 비경합적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어떤 그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것이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적어도 관행적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 기준이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법률적 근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사관리 기준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관행의 문제보다도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데 이 지역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학생들의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제한하려고 했을 때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형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기준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어쨌든 이 기준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 인사관리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이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 말씀하셨는데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징벌이라든지 등등 그런 할 수 교육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봅니다. 지금 이 차별들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이런 하향 전보는 그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벌적 효과도 없고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그 무슨 그 개선에 대한 효과도 없고 어떤 기대 효과를 노리고 이런 징벌적 수단을 기준에 집어넣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교직원들의 생활 근거지가 이렇게 도서 벽지로 이렇게 생활 근거지가 바뀌는 것은 이제 징벌적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징벌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의문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징벌적 수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시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 권리를 제한하는 일들은 그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합리적 차별이 아닌 이걸 합리적 차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판단의 문제이지만 이런 그 권리 제한의 문제를 가지고 또 징벌적 수단이 법률이 정하지도 않는 징벌적 수단을 가지고 효과도 없는 이런 지금 기준 자체는 폐지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폐지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리고 적어도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징벌적 수단이 그 법률에 또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 주의, 경고, 견책, 감봉, 또 정직, 해임 파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양형을 좀 더 넓혀서라도 그런 징벌적 효과를 노리면 된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회복적 정의를 그 선생님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까 그 4대 범죄를 말씀 주셨는데 뭐 성범죄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그걸 뭐 바로 이렇게 복귀를 시키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연수를 시킨다든지 교육에 관한 그리고 또 심리 치료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일정 기간들을 좀 유예 기간을 둬서 그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복귀를 시켜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징계자에 대한 하향 전보 규정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 비위라든지 구성과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하급지 전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 기준이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 기준이 만들어졌고 이것에 의해서 하향 전보 조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이것이 법률과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하는 그런 판례라든지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보가 하향 전보가 취소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리고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법률과 시행령을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법률과 시행령이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합리적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기준은 법률과 시행령이 근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 기준은 교육감께서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것의 타당성 여부는 교육감께서 전적으로 판단하셔서 폐지 여부를 결정할 문제지 법률과 시행령에서 이걸 하라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향 전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걸 같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징계교사가 도서벽지 작은 학교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징벌적 효과도 큰 학교에 조금 숫자 많은 학교에 간다면 그 속에서 그런 성징이 녹아날 수 있고 또 큰 학교에서는 그런 성징이나 품성들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가능하면 사건이 일어난 곳에 그 인근에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한쪽으로 보내서 전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도 없게 하는 것이 과연 징벌적 효과가 있겠느냐? 예,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전보를 할 때 징계를 받아서 전보를 할 때 꼭 도서백지가 아니라 생활 근거지가 먼 곳, 예를 들면 목포에 있는 교원이 이제 징계를 받아서 하향 전보 시킬 때 생활 근거지하고 먼 예를 들면 동부 쪽에 이제 배치하는 그것도 징벌적 효과는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벽지에 징계자가 하향 배치되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은 그런 사례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주의보다는 좀 상향 단계의 경고보다는 감봉. 뭐 이런 징벌적 수단을 가지고 충분히 징벌을 해도 될 것을 그 징벌력과 교육적 효과,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이런 징벌적 수단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각하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80% 60%의 지금 배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예, 징계교사 배치 기준 개정은 현재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의견 수렴 중이고요. 저것도 뭐 특정한 지역으로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이 기준이 하겠습니다. 있는 한은 저 개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비경합적 그런데 도시 지역이나 또 섬이나 도서벽지 지역은 이 배치를 않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런 비경합적에 있는 시군의 경우 학부모들의 책임이 없이
뭐 교직원들은 아무 책임도 없이 이 지금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밖에 더 되겠네요.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교사 징계받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받은 교사가 배치받은 학교 우리 학생들 네. 학부모 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징계 교사가 배치받은 학교의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의견 수렴 중이고 개정할 예정입니다. 징계 교사 문제 시간이 좀 조절해야 될까? 신규 교사 배치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표를 보시고 소회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신규 교사 보면은 주로 자흥, 강진, 해남, 진도 이쪽으로 초등 같은 경우에 많이 배치됐네요. 근데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목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간 목포에 배치된 초등교사, 신규 초등교사가 22개 시군 중에서도 제일 많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중등, 말씀 초등 신규 교사 저희가 이제 비율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포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학생 수도 많고 그런 학생 수 학교 수를 보셔서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교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경력 교사 저렇게 신규 교사 배치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신규 교사들 오면 신규 교사의 능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신규 교사들 오면 뭐 임신 휴가나 육아 휴가 또 내지는 입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기간제들을 활용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또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그런 교육적인 교육 기회 균등을 해치고 있단 말씀이죠. 이런 문제들을 교육 행정이 시정하지 않고 이대로 둔다는 것은 교육적 불균형이 계속해서 심화 확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교사 배치에서 이제 중등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도서백지 지역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서백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력 있는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발령을 받게 되면 어쨌든 1년 정도만 근무하고라도 어쨌든 그 생활 근거지 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서백지에는 발령 수요가 많습니다. 결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교사를 발령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신규 결혼이 생긴 곳에 왜 신규 교사를 발령을 많이 낼 수밖에 없냐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전라남도에 있어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 교사를 이쪽에 도서백지에 배치하지 않으면 그 학교에서는 이 기간제 교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교사라도 배치를 해야지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그런 노력은 감이 되거든요. 네, 교육감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를 본 것처럼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이 신규 교사 배치, 징계 교사 배치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중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그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규 교사의 경우도 지금 뭐 경력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통해서 인사 순환 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신규 교사를 학교 수나 학생 수, 그 지역의 학생 수들을 고려해서 신규 교사 전체 수를 가지고 그 배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래 고려한다면 이런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이 불가피하게 떠안아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합리적 차별은 감수하는데 이 정도 되면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정이 있잖아요. 신규 교사를 고루고루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저런 도서백지 지역에는 교사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기간제 교사는 저런 도서백지 지역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목 교사가 비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력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단 저런 도서벽지에 신규 교사를 배치를 해서 그래야만 이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그런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아니 제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은 신규 교사들이 거기에 가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신규 교사들은 임신 휴가, 육아 휴가 내지는 입대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르게 또다시 기간제 교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 인사권을 가진 우리 교육감님께서 신규 교사들 배치한 다음에 특정한 사정을 고려해서 좀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경력 교사들도 그 임용을 한 그쪽에 그 정보 발령을 내는데 그건 정책적으로 인사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감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문제에 대한 뭐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신규 교사가 나름대로 그 어쨌든 장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열정적이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학생들과 소통도 되고 그래서 학생 지도에도 아주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입대라든지 임신에 따른 공백 어쨌든 그 공백은 다시 또 신규 교사가 메꾸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선 현장에서의 불만이나 또 민원들의 경우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민의 또 학부모들의 민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그 문제를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징계 교사 또는 뭐 저경력 신규 교사가 뭐 태반을 차지하고 그래서 학교 교육력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들 어떻습니까? 그게 좀 불가능합니까? 신규 교사들을 먼저 배치하고 학생 수나 학교 수의 그 비례해서 그런 다음에 또 특정한 사정,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서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범위 내에서 경력 교사들의 선호도 내지는 경력을 산정해서 인사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말씀입니다. 예, 뭐 경력 교사들은 어쨌든 생활 근거지를 선호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은 또 이제 인사 순환제에 의해서 뭐 점수가 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야말로 바로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력 교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차별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어쨌든 큰 틀로 인사제도 전반을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뭐 큰 틀의 어려움이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대안이 뭐가 잘못됐다든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럼 저 나머지 우리 특정 지역에 그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계속해서 수년간에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면 교육 기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이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뭐 생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걸 고치려면 인사제도 전반을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됩니다. 아니 그 교육관님 인사제도 전체를 바뀌는데 안정성 이런 게 아까처럼 기준이 명확하고 피해가 적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말이에요. 예, 어쨌든 인사는 아까 그런 제도적인 그런 문제들이 뭐 불가능한 일입니까? 예, 인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이렇게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이제 한 10몇 년 만에 전면적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감 직속으로 인사제도 혁신위원회를 두어서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좀 더 공부를 하고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문제를 제가 임기 내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드릴 생각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시간적인 문제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진교 교사나 신규 교사의 배치의 불균형이 어디서 오는지 한 생각들을 하면서 학교 인사급지 배정 비율 월 배점 거기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요. 아까 같이 그 뭐 내부의 사정, 상대적인 인사,
그 인사제도 혁신위원회에서 저 문제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도로가 새로 나오고 연륙 연도가 되고 그래서 많이 환경이 바뀌어졌거든요. 근데 인사급지는 십몇 년 전치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바꿀 겁니다. 네, 물론 이제 2014년 3월 1일 날 예. 그 지금 지금 포인트가 없네. 그 나구지의 그 장해남의 경우입니다. 2014년 3월 1일 이후에 특별히 그 월 배점이 차이가 0.4, 0.6 같이 0.4였던 것이 0.6으로 바뀝니다.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교통 여건, 아까 생활 여건, 또 근무 여건, 선호도 이런 뭐 세 가지가 이 핵심적인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교 인사급지 월배점 이 문제들이 시급히 바꿔줘야 되겠다. 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 도교육청 내 직속기관이 12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원까지 합하면 21개로 예. 알고 있습니다. 21개의 직속기관과 분원을 저 빨강과 노랑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 중남부권인 장보송, 영암, 화순 왜 이렇게 직속기관의 배치가 안 되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동부 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직속기관 유치에 대한 노력 그것이 저렇게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치에 대한 노력만 가지고 그 직속기관 배치 위치란 이런 걸 결정하십니까? 혹시 교육감님? 예,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균형 배치하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건 좀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의 있습니다. 접근성도 고려를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직속기관을 활용도가 목포에 있는 직속기관 뭐 여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직속기관이 그 동서로 또 북부로 분산이 돼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 내지는 교육 기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의 예산 투자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중남부권의 접근성이 더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 또 찾아가는 교육, 이동 교육이 제가 엊그제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뭐 각 실국에서도 이동 교육, 찾아가는 교육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동 교육 찾아가는 교육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기 좋은 곳, 접근하기 좋은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22개 시군에 학생들이 보다 더 넓게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직속기관의 배치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쭉 지금 징계교사 배치, 신규교사 배치, 또 인사급지 배점, 그리고 직속기관의 배치 문제 이런 것들 쭉 종합해 볼 때 중남부권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겠냐?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지 않느냐? 교육 정책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12개 직속기관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제 전임 교육감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제가 교육감 된 후로는 어쨌든 균형 발전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전남 교육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성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지금 했고요. 그 외에 기타 교육 관련 기관은 가급적이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안배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에 직속기관이 새로 설립되거나 이런 데는 지금 뭐 계획이나 뭐 이전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예, 현재 지금 나주에
과학교육원이 이제 창의융합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오래돼 가지고 그 부지도 협소하고 그래서 좀 이전의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5년 후에는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한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가칭 미래교육센터 그래서 좀 더 넓은 면적에 정말 5년 후니까 아주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 융합 미래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두루두루 전남 전체를 살펴보고 있고 균형 발전 차원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까 이 교육 기회에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또 접근성의 문제, 또 우리가 코로나 19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교육 행태도 방식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접근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이 창의융합교육원이 미래교육센터로 바뀌었을 때 그 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중남부 외 또 제 고향인 장흥군의 경우는 이제까지 다른 그 교육기관들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같은 중남부권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꼭 그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뭐 장흥도 그 뭐 대상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예,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창의융합교육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의융합교육 2015년에 교과과정 개편의 핵심 키워드로 그 창의융합교육이 들어와 있고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보고나 모든 자료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창의융합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을 위해서 2015년에 교과과정 개편에 들어와 있는데 창의융합교육을 위해서 도교육청은 그동안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이른바 역량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특히 그 역량,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 하면 이제 뭐 창의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창의융합 교육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인문적 소양이라든지 또는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지능, 정보,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융합교육에서 핵심적 키워드는 바로 수업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집단 협력학습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온오프 블렌디드 수업이라든지 뭐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이 수업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수업을 중요시하고 있고 수업 혁신을 계속해서 교사들에게 강조하고 주문하고 있고 관련 연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의융합 관련한 이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창의융합교육원이라든지 그리고 시군에 창의융합교육센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과학, 수학, 발명, 소프트웨어 그리고 영재 교육원을 통합해서 영재센터 통합해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그런 그 창의융합 교육을 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학교에 소프트웨어실을 설치한다든지를 비롯해서 AI와 관련한 뭐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AI와 관련해서 교사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전대라든지 순천대라든지 교대라든지 교원대에 AI 관련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사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 위원이 돼서 창의융합 교육을 하도록 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원장 또 미래인재 교육과장 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교육감님하고도 같이 부교육감님하고도 같이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창의융합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도 정립이 잘 안 돼 있다.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창의 융합이 왜 그 국가적 화두로 됐냐? 저는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제가 초창기에 국책연구원에 했고 또 저는 공부는 법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경험들을 좀 가졌었는데 적어도 창의적인 교육이 되려고 한다면 우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학생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돼야 된다. 문제를 풀어내는 교육은 우리가 수학, 과학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이 됐지만 문제를 가지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 어떤 수단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안 보이더라. 그 고민들을 위해서 이제 물론 창의융합 교육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기술적 지식을 접목하는, 그래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은 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단순히 인문학적 소양만으로 풀 수는 없는 문제고 학적 안에 그 넓은 샘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면부터. 그런 것처럼 이제 학생들의 그 전문화된 그런 지식, 뭐 이렇게 분화된 우리 학문의 그런 데 반성으로, 그렇다 한다면 지금 현재 학교의 교과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돼야 되고 이 아이들을 전라남도만의 그 정체성을 갖추신, 물론 2015년 교과 과정 개편 중에 하나도 자아 관리라 해서 자기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가지 덕목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들을 잘 살리고 또 아까 얘기하는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을 기르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어야만, 저는 이렇게 늘 강조합니다. 소통이야말로 창조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저 빗자루 얘기하는데 걸레 얘기한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고 같이 이 소통해서 그걸 받아들일 때 걸레와 빗자루가 같이 결합된 스팀 청소기가 발명될 수 있다. 이런 교육의 방향성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더 창의융합 교육에 녹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 문제는 전문가들 통해서 용역 또 내지는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21세기 AI 정보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국가 경쟁력을 갖고 국제 경쟁력도 갖추고 그리고 21세기를 경영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전라남도의 아이들이 돼야 되겠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예, 그 창의융합 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식견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하고요. 그래서 이제 2022 또 교육과정 개정됩니다. 이제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이제 코로나로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심화시키고 그를 위한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아직 그게 큰 현장에서 큰 흐름으로 되지 못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정말 절박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안고 그런 창의융합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전문가들을 활용한 전라남도만의 창의융합 교육에 대한 그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또 아까 같은 소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틀을 하나 만드는 일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아울러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그 호소를 드리면서 제가 그 한 가지 그 교육 사례를 한 보면서 이렇게 이 도정 질문 마치고자 합니다. 순천의 월평 유적 활용 교육 사례입니다. 외서초등학교. 그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그 정말로 인문과학적인 지식 또 지역의 정체성을 갖추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 우리가 얘기할 때 창의융합 교육을 스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또 이 아트, 엔지니어링. 그런데 이 교육들이 과학기술적 지식과 그러니까 창의융합 교육원 같은 데서도 이런 교육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사회 변화가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거에 대한 이 감각들이 없더라. 교육 과정에도 없고 미래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과학기술이 부흥해가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순천 월평 교육 활용 사례가 굉장히 좋습니다. 월평 사적지가 구석기 이 문화가 이렇게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작곡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이 작업 자체가 창작의 과정이고 창의적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몸에 체화되면 그 창의적인 인재로 이렇게 양성이 될 수 있겠다. 학생들 스스로가 구석기에 관해서 동화 학생들이 창작입니다. 지금 아마 2권이 아니고 3권까지 나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서 7개의 미션을 해결하고 악당들이 훔쳐간 구석기 유물을 찾아온다는 이야기. 또 구석기들이 월평 탐사대와 함께 현대사에 들어와서 다양한 장면에서 적응한다. 그 지혜를 발휘한다. 이런 그 스스로 창작해낸, 동화를 창작해내는 그런 교육. 또 방과후 학교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감성을 표현하는 한국화 그리기, 또 유적 탐방, 유물 디자인 관련된 퍼즐,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큐레이팅을 스스로 해본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미래 시대 창의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미래 세대를 경험할 수 있고 거기에 과학기술적인 숙제를 가지고 가는 아이들로 키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도정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200만 도민 여러분, 우리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우리 김영록 지사님, 장성훈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 교육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